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버님은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눈치였어요. 그저 지켜만 보고 있던 저와 남편과 시어머니는 가슴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주버니였어요. 아주버니는 아버님의 큰아들이었어요. 첫아들이라 애지중지하며 키웠었다고 시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하늘의 별도 따달라고 하면 다 따다 줄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아끼며 키우셨다고 하셨어요. 가난해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궁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이를 쓰면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버시는 쥐꼬리만한 돈으로도 부잣집 자식인 것처럼 빚을 내가면서까지 학원비도 대주었고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마저도 싸구려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그런 덕분으로 좋은 대학도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주버니가 졸업을 할 때까지 뼈 빠지게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의 둘째 아들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버니와는 달랐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커가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에게 다 쏟으며 사는지 알았대요. 그런 남편과는 달리 아주버니는 시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도 늘 불만투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다닐 때에도 그 흔한 알바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시부모님에게서 적지 않은 용돈도 받아가면서까지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매년마다 방학 때에는 어학연수다 해외에 배낭여행을 간다면서 돈을 무쓰듯이 썼다고 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시부모님이 큰아들한테 돈 대주기도 빠듯한 걸 알고서 일찌감치 알바도 몇 탕씩 뛰었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휴학도 한 적이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아주버니였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이 돈 좀 그만 좀 착착 쓰라고 했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아주버니가 그랬대요. 내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다고 그러냐? 나처럼 돈 안 쓰고 사는 애들이 있나 봐라.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랬었대요. 형, 정신 좀 차려. 지금 아버지도 몸도 좋지 않으신데 형은 맨날 돈 타령이야. 우리 형편에 어학연수도 한두 번 보내줬으면 되지. 또 해외여행 무슨 말이야. 형이 벌어서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그래, 잘난 너는 네가 벌어서 학비도 되고 효자이니까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가지를 말든가 해. 내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러냐? 시간이 금인데 어느 세월에 알바를 해서 내 스펙 쌓기를 하겠냐?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한테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한 거 아니냐? 시부모님도 이왕 큰아들이 나중에 크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셨다고 했어요. 물론 예상대로 아주버니는 대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기쁨은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자식 덕을 보고 사는 일만 남았다고 좋아라 하셨다는데 그건 착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회사에 취업을 해놓고도 시부모님께 돈 한 푼을 생활비로 내놓은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뽀대나게 남들처럼 차 한 대는 있어야 한다며 차를 사달라고 했다네요. 그때 당시에도 아버님은 몸도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곤 하셨는데 큰아들이 걱정한다며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쉬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전하는 남편에게 아주버니가 그러더래요. 정말 구질구질하다. 나이가 그 정도 드셨으면 어련히 알아서 몸도 챙기셨어야지. 식구들 걱정나게 하고 말이야. 난 일이 많고 신경 쓸 때가 많으니까 네가 내 대신에 아버지 챙겨드려라. 그리고 나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행여나 아버지 병원비는 꿈도 꾸지 마. 이런저런 거 다 하다가 내가 어느 세월에 자리를 잡겠냐. 그런 후 아주버니는 회사 가까운 곳으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간다며 보증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더라고요. 회사와 집이 멀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그러셨답니다. 미안해서 어쩌냐. 어미가 되어가지고 자식한테 보탬도 못되고 말이다. 그런 아주버니의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에 남편과 엄청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지만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니의 편을 들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 다 형편이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다. 라고 해요.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가 아파서 일을 그만둔 지도 꽤 되었다. 라고 하자 아주버니가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시어머니께 그랬다네요. 이젠 그만 좀 하세요. 다른 집들이 다들 어떻게 하고 사는지나 보시라고요.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우는 소리만 하세요? 지금 아버지 나이에 저렇게 아픈 사람이 얼마나 되나 보시라고요. 아주버니가 막 내지르는 그런 말에도 시어머니는 죄인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 있더랍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나이 60도 안 되어서 몸 관리를 얼마나 게을리했으면 일도 그만두고 들어누워요. 그리고 그동안 뭐 하셨길래 아들이 오피스텔로 가겠다는데 보증금도 못 대주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이없게도 그러셨대요. 미안하다. 부모가 되어서 면목이 없구나. 늘 그런 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에게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말도 잘 못 꺼내고 늘 편하디 편한 남편에게만 병원비며 아버님의 평간호를 떠맡기곤 하셨다고 했어요. 아주버니가 따로 독립해 나간 후로도 단 한 번도 집에 찾아오는 법이 없었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니가 사는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주버니가 먹을 반찬도 택배로 보내주곤 했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걸 또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의 부양은 남편 몫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그걸 탓하거나 시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답니다. 남편은 그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대할 뿐이었고 무관심한 아주버니에 대한 반감만 있을 뿐이었대요. 그렇게 남이 아닌 남남처럼 살던 어느 날에 아주버니가 뜬금없이 시어머니를 찾아왔다네요. 명절 때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봉투에 용돈 조금 넣어서 주고만 갔던 아주버니가 용건 잊지 않고서는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여쭙더니 그러시더라요. 결혼할 여자가 생겼는데 그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안이라서 혼수도 잘 올 거라면서 집 한 채는 사갖고 장가는 가야 한다고 하지 뭐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어딨냐. 네 아버지도 병원비도 다 네가 주고 있다고 하니까 대번에 그러더라. 그동안 돈도 한 푼도 안 모으고 뭐 했냐고. 요새 부모가 자식한테 집 한 채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 도움도 없이 못 사는 세상이라고요. 집 한 채도 없이 장가를 갈 수나 있겠냐고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키웠어야죠. 못 해주는 핑계만 늘고 자식한테 집 한 채도 못 해주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에요. 그때 아주버니는 시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듯이 아픈 소리를 늘어만 놓고 부모를 잘못 둔 탓에 장가도 쉽게 못 간다며 한탄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더랍니다. 그들 아주버니는 연락을 끊어버렸고 살던 오피스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다고 했다네요. 물론 남편이 연락을 해도 일부러 전화도 받지 않고 톡에도 답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괘씸한 생각에 아주버니 회사에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아버님 위독할 때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이 없었대요. 포기하고 그렇게 남남처럼 살았지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 아버님은 늘 큰아들을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임종이 임박했다는 병원 측의 말에 남편이 딱 한 번 아주버니 회사로 찾아갔었대요. 수년 만에 만난 동생을 보고도 냉담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임종이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 알려주려고 왔어. 그래, 알았다. 그게 끝이었대요. 하지만 끝까지 아주버니는 아버님의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내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보내드렸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셨는지 남편에게 그러셨답니다. 행여나 네 형한테는 아버지 소식을 전하지 마라. 나한테는 아들은 너 하나뿐이다. 남편도 상식밖에 아주버니의 처신에 분개를 하고서 시어머니의 뜻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예정대로 치러지고 있었고 발인일에 어떻게 알고 아주버니가 찾아왔더랍니다. 아마도 사촌들한테서 연락을 받지 않았나 싶었다네요. 하지만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다짜고짜로 되들었대요. 엄마, 누구 맘대로 아버지 땅을 재혁이한테 다 넘겼어요. 나한테 일부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도 하지도 않고 다 재혁이한테 몰래 땅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를 기다렸는데 너는 왜 오지 않았니? 자기 부모 임종에도 오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라 할 수 있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아들은 재혁이 하나뿐이다. 라고 하시며 조카들을 시켜서 장례식장에서 끌어내라고 하셨어요. 아주버니는 아버님의 장례식에도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회사에서 토지와 부동산 투자를 맡아 해오면서 우연히 대박난 땅 주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달려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이미 아버님이 훨씬 전부터 그 땅을 남편 앞으로 돌려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그제서야 연락도 하지도 않고 결혼도 했으면서 며느리랍시고 함께 나타나봤자 시어머니께서 눈 하나 깜짝하시겠어요. 시어머니 명에 따라서 아주버니가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자 며느리라며 처음 본 형님이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한테는 여기 있는 며느리는 한 명뿐이에요. 누군지 몰라도 함부로 내 며느리 행사하려거든 당장에 나가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아주버니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도 그렇게 끊기다니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